10년 가까이 평양에 주재하며 북한의 권력 지형 변화를 직접 목격했던 유럽의 한 대사는 북한의 지배체제, 1인 지배체제가 아니고 집단 지배체제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생생 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한반도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이 독일의 대사, 북한 주재 대사가 한 10년 정도 평양에 머물면서 권력 지형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그 이야기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가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손소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독일 대사인데 평양에 약 한 10년 정도 머물렀던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권 말기, 그리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등장하는 그 초기, 이렇게 10년 정도 있었던 독일 대사인데요. 네. 어떻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까? 네, 셰퍼 대사는 거의 10년 가까이 평양에서 지냈는데요. 그는 주민들의 일상,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정은 총비서로 권력 세습을 목격한 그는 유일하게 변한 한 가지는 권력 지형의 변화라고 말했어요. 셰퍼 전 대사는 서방 대사로 북한 내 고위 관료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그가 겪은 북한의 정치 체제는 뜻밖이었습니다.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북한이 1인 지도 체제가 아니라 집단 소수의 최상위 엘리트 계층으로 구성된 집단 지도 체제로 통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알며 의사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네, 셰퍼 대사가 평양에 주재한 기간, 우리 청 기자가 준 자료를 보면 2007년에서 2010년, 네. 그리고 김정은 등장 이후부터 2018년까지 약 한 5년, 네. 그 앞에 4, 5년 정도, 10여 네. 년인데요. 조금 전 말씀을 하셨던 그 집단 지도 체제, 셰퍼 대사는 강경파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네. 셰퍼 대사는 이들을 강경파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들은 정통성을 이어가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 김씨 일가를 앞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경제 발전을 통해 외국 사상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걸 두려워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제 발전을 통해 주민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북한의 강경파들은 외국에서 투자를 받음으로써 외부 사상이 유입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국에서 투자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장점보다 외부 사상이 유입됨으로써 발생하는 해로움이 더 크다고 느낀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들의 움직임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집권 말기 좀 병이 깊어져서 정권 자체에 좀 위기가 왔을 때 수면 위로 부상했다라는 게 셰퍼 전 대사의 분석 아닙니까? 네. 2007년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서 말이죠. 그 정상회담에서 한국 민간 기업의 대북 투자가 제한이 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를 수락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당 기관지에도 이 관련 기사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08년 새해에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사에서는 외국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어투의 기사가 소개됐었는데요. 이제 불과 몇 달 전과 다른 사실에 기사를 본 기억이 나 아주 흥미로웠다고 전해줬습니다. 네, 셰퍼 전 대사는 평양에 아주 오랜 기간 머물면서 북한의 권력 지형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 김정은 총비서의 등장을 처음부터 지켜봤다는 건데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2009년 정도부터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후계자 논의가 있었다라고 분석은 됐지만 셰퍼 전 대사는 아니다, 그보다 훨씬 빨랐다, 2008년부터다 라고 했다면서요. 네, 군부와 소수의 엘리트 집단 사이에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세우는 데 동의했고 이는 2008년 후반부터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가를 치러야 했고 이것은 국내, 미국,
한국, 경제, 핵정책 모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임명하기 위해 이러한 거래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명확했다고 셰퍼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네. 셰퍼 전 대사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김정은 총비서가 등장하고 그 초반에는 그 역할이 좀 미비했다. 네. 뭐 그렇게 봤다면서요. 네, 적어도 김정은 총비서의 집권 초반에 권력 다툼 과정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역할은 미미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은 다른 기관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놔서 다툼이 있었는데요. 김정은 총비서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조정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셰퍼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네. 셰퍼 전 대사는 김정은 총비서가 강경파들의 결정에 동의하곤 했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상황이 2015년 말까지 관찰됐다고 합니다. 네. 셰퍼 전 대사가 아주 오랜 기간 평양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뭐 많은 것을 경험했을 테고요. 또 북한의 평양 생활 직접 경험했을 텐데 많은 일화가 있겠죠. 그 중에 천 기자 인터뷰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그런 일화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하루는 그가 차를 타고 중국에서 평양으로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어느 때와 같이 차로 평양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한 작은 마을을 통과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입구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입구가 열리기까지 기다리면서 한 주민이 지나가길래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민은 지금 광장에서 처형이 집행되고 있어 입구가 막혔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셰퍼 전 대사가 공개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 나중에 마을이 열려 지나가며 주민들의 표정을 본 그로서는 그 상황을 잊을 수 없다고 전해줬습니다. 네. 그 공개 처형이 2000년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나라가 북한이다라는 부분이 네. 충격이고 기억에 가시지 않는다. 이 말이군요. 네. 예. 오늘 생생 토크는 10년 가까이 평양에 머물며 북한의 권력지형 변화를 직접 목격했던 전 독일 대사의 인터뷰 내용 천소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